2025년 4월 15일 새벽 3시 전 세계가 붉은 경보 속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강력한 관세 압박을 가하자 중국은 즉각 히토류 7종 수출 전면 통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워싱턴 DC 에너지부 상황실의 화면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GM 디트로이트 공장 가동률 0%,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긴급 중단, 보잉 시애틀 생산 라인 멈춤, 일본 93% 급락, 독일 89% 폭락, 전 세계 산업이 동시에 무너지는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붉은 바다 한가운데 믿을 수 없는 녹색 불빛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충격 0%, 현대차 울산 공장 가동률 100%, 삼성 SDI 배터리 수주 폭증 142%, LG 에너지 솔루션 정상 가동. 20년 경력의 핵심 광물 전문가 로버트 첸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798%. 네오디뮴 연구자석은 88%인데 어떻게 멀쩡할 수 있을까요? 백악관은 오만했습니다. 한국, 우리 동맹국이 우리 허락 없이 독자 행동을 할 리 없다. 하지만 로버트는 알아냈습니다. 충북 오창의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을, 한국과 호주가 10년간 준비해온 놀라운 비밀을, 대체 한국이 가진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오만을 깨뜨리고 동맹의 의미를 다시 쓴 대한민국의 기술혁명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로버트 첸, 미국 에너지부 핵심 광물 안보 담당 부차관보로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 당황스러운 적은 없었죠. 부차관보님, 중국 상무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다급하게 보고합니다. 화면에 중국 관영 CCTV 뉴스가 떴습니다. 붉은 배경에 흰 글씨가 선명합니다. 히토류 7종 대미 수출 전면 통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유로듴, 현대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원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54%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곧바로 히토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글로벌 산업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미국 중서부 지도가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GM 디트로이트 공장 가동 중단, 테슬라 프리몬트 전기차 라인 긴급 정지, 보잉 시애틀 생산 시설 멈춤,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연구자석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유럽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공장 가동률 18%, 프랑스 르노 생산 중단,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 라인 비상, 전 세계가 붉은색 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신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섹션 한반도 부근에 유일하게 녹색 불빛이 깜박입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통계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죠. 이거 확인 좀 해보게. 저는 옆 분석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들기며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대한민국 산업 충격도 0%, 현대차 울산 공장 가동률 100%, 삼성 SDI 배터리 생산 정상,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폭증 142%.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손에는 3개월 전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 798%, 네오디뮴 연구자석 대중 의존도 88%,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만 멀쩡할 수 있습니까? 로이터와 블룸버그에서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추가 자료를 띄웁니다. 블룸버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전기차 업체들, 중국 히토류 통제에도 생산 차질 없어. 로이터 속보입니다. 삼성 LG, 배터리 공급 계약 쇄도 글로벌 업체들 한국행.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20년간 핵심 광물 안보를 연구해 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전 세계가 멈춰야 합니다. 그게 지난 30년간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한국만은 예외입니다. 부차관보님, 백악관에서 오전 8시 긴급회의 소집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 속 녹색 불빛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녹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통계 오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꼭 쥐고 회의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톰슨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는 전직 해병대 장성 출신으로 강경한 대중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톰슨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예상된 수순입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 압박 카드일 뿐입니다. 우리가 관세로 계속 압박하면 그들은 곧 굴복할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끄덕입니다. 상무부 장관도 동의하는 표정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이 저를 쳐다봅니다. 첸 부차관보, 뭔가 있나? 보좌관님, 한국 데이터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태블릿을 들어 올립니다. 한국은 중국 히토류 의존도가 우리와 비슷한 80% 수준인데도 생산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대차, 삼성, LG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비웃습니다. 한국이요? 그들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우리 허락 없이 독자적인 대응을 할 리가 없죠. 아마 일시적 재고 소진이거나 통계 오류일 겁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니케이 모두 같은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히토류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끼어듭니다. 첸 부차관보, 그건 한국 정부의 여론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도 타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죠.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톰슨 보좌관이 손을 들어 올립니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중국을 어떻게 굴복시킬지입니다. 한국의 일시적 재고 관리는 부차적 문제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됩니다.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히토류 비축분 방출 계획,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전략. 하지만 아무도 제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제 어깨를 톡 칩니다. 로버트, 자네 말도 일리는 있네.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 집중해야 할 때야. 한국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 50% 감축,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 공장 가동 중단. 그런데 다음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현대차 유럽 전기차 수출 30% 증가 전망. LG에너지솔루션 독일 미국 고객사로부터 긴급 수주.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만 홀로 서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무실에 틀어박혀 한국 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백 개의 기사, 보고서, 학술 논문을 읽었죠.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는 2021년 3월 기사에서 발견했습니다. 충북도 청주시 호주 ASM과 히토류 생산 투자 협약 체결.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히토류 가공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 호주에서 채광한 원재료를 한국에서 정제한다는 구상. 연간 5,200톤 생산 규모.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200톤이면 한국 전체 히토류 수요의 약 20%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죠. 다음 기사를 찾았습니다. 2022년 5월 기사입니다. KSM 메탈스 오창 공장 준공 친환경 히토류 생산 시작.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기사. KSM 메탈스 생산 규모 15,200톤으로 3배 확대.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15,200톤이면 한국 수요의 거의 40%입니다. 3년 만에 3배 증설했다는 건 이 사업이 성공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19년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보도자료를 찾았습니다. 히토류 협력 강화 합의, 모나자이트 등 히토류 재련 공정에서 토륨 등 방사성 원소 효율적 회수 공동 연구, 토륨,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 처리 기술. 이건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대량 생산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바오터우 지역의 방사성 폐기물 호수는 악명 높죠. 하지만 한국과 호주는 20년간 공동 연구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호주의 풍부한 히토류 자원, 한국의 첨단 정제 기술, 그리고 중국보다 깨끗한 생산 방식.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저는 2024년 한국 호주 FTA 10주년 공동 성명도 찾았습니다.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분야 협력 업그레이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최소 10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대안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히토류 독립 전략 긴급 조사 필요였습니다. 한국 출장 허가를 요청했죠. 다음 날 아침 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첸,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국 압박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동맹국 동향 파악은 나중 문제입니다. 출장은 불가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전문성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개인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죠. 정부가 진실을 외면한다면 저 혼자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짐을 싸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해? 당신 경력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과학자야. 과학자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마주해야 해. 이번엔 내 양심을 따르고 싶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독립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했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그건 미국 중심의 동맹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사장 전개 예상치 못한 동반자 충북 오창. 21세기 산업혁명의 중심. 2025년 4월 22일 오전 9시 인천공항에서 KTX를 타고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낀 건데 한국은 전혀 위기 상황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온했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청주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KSM 메탈스로 가주세요. 아, 거기요? 요즘 장사 잘 되는 곳이죠. 택시기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매일 오더라고요. 주차장에 외제차가 질비합니다. 차장 밖으로 청주 시내가 지나갑니다. 20분쯤 달리자
산업단지가 보였습니다. 택시가 한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KSM 메탈스, 예상보다 화려하지 않은 중소규모의 공장 건물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벤츠, BMW, 렉서스가 질비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번호판도 보입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서 제 신원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분 후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첸 부차관보님이시죠? 저는 KSM 메탈스 대표 조성래입니다. 조 대표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정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조 대표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리죠.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백색 가루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합니다. 한쪽에는 방금 도착한 듯한 대형 컨테이너가 하역 중이었습니다. 저것이 호주 ASM에서 온 히토류 원재료입니다. 조 대표가 설명합니다. 모나자이트, 제노타임 같은 광물에서 추출한 것이죠.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광산에서 직접 옵니다. 저는 컨테이너에 다가갔습니다. ASM 퍼스트 CHEONGJU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주 2회 정기 운송됩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조 대표는 자부심 어린 표정입니다. 우리는 정제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반응기들이 늘어서 있고 각종 센서와 모니터가 깜박입니다. 이곳이 핵심입니다. 조 대표가 멈춰섭니다. 히토류 원재료를 산화물 형태로 정제하는 곳이죠. 한 연구원이 은백색 가루가 담긴 샘플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조 대표가 그것을 제게 건넵니다. 직접 만져보십시오. 저는 장갑을 끼고 용기를 열었습니다. 미세한 은백색 가루입니다. 부드럽고 균일한 입자. 이게 히토류 산화물입니까? 네. 오염물질을 999% 제거한 깨끗한 형태입니다. 조 대표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등이 정확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전기차 모터용 연구자석 제조사에 공급합니다. 저는 그 가루를 응시했습니다. 중국 없이도 가능한 히토류. 그것이 제 손안에 있습니다. 중국 제품과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 대표는 모니터 하나를 켰습니다. 비교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순도는 중국 제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죠. 그가 환경 데이터를 띄웁니다. 중국은 정제 과정에서 토륨,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바오토우 지역의 방사성 폐기물 호수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악명 높은 환경 재앙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조 대표가 강조합니다. 호주 ASM과 ANSTO 그리고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20년간 공동 연구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우리 공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토류 생산의 가장 큰 문제가 환경 오염인데 그들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당신들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몰래 이걸 해냈군요. 조 대표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첸 부차관보님, 몰래가 아닙니다. 2021년 우리는 미국 정부에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호주, 한국, 미국 3국 동맹을 제안했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이랬습니다. 조 대표가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2021년 5월 날짜에 미 국무부 공안입니다. 중국을 압박하면 된다. 대체제 개발은 필요 없다. 한국은 기존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문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주와 단둘이 시작했습니다. 조 대표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미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다만 생존을 위해 스스로 길을 찾았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 투어가 끝나고 조 대표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 호주를 잇는 붉은 선, 그리고 최근 추가된 듯한 여러 나라로의 선들,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지난 일주일간 유럽 7개국에서 계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 대표가 말합니다. 중국 히토류 통제 이후 전 세계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선은 없습니다. 첸 부차관보님, 조 대표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협력을 원한다면 우리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등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저는 주머니에 샘플 용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은백색 히토류 산화물 가루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가루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는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핵심 광물 정책과 문패가 붙은 사무실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로버트 첸 부차관보님이시죠? 김민준입니다.
핵심 광물 정책 담당 국장입니다. 김 국장은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커피 드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 국장은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첸 부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면 우리는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개인 자격으로 오셨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는 2019년 11월 날짜의 문서입니다. 제4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의사록. 이것이 시작입니다. 김 국장이 설명합니다. 2019년 한국과 호주는 히토류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지금보다 덜 심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위기가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나자이트 등 히토류 재련 공정에서 토륨 등 방사성 원소 효율적 회수 공동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호주 ANSTO 간 기술 협력, 5개년 로드맵 수립. 김 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문서들, 2021년 KSM 메탈스 설립 관련 서류들, 2022년 오창 공장 준공 보고서, 2023년 생산 확대 계획, 2024년 한호주 FTA 10주년 공동성명,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분야 협력 업그레이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10년 계획이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국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2015년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중국은 이 카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그래서 장기 전략을 세웠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호주는 세계 2위의 히토류 매장국입니다. 하지만 정제 기술이 부족했죠. 우리는 기술은 있지만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잡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미국과 하지 않았습니까? 김 국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꺼냅니다. 우리는 3번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미 핵심 광물 협력 제안서, 미 국무부 답변 현 공급망으로 충분함. 두 번째 문서,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호주 3국 히토류 협력 제안서, 미 상무부 답변 중국 압박 정책에 집중 중 대체제 불필요. 세 번째 문서,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호주 핵심 광물 동맹 제안서, 미 에너지부 답변 한국은 기존 공급망 유지 권장. 저는 그 문서들을 읽으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3번이나 제안했는데 미국은 3번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김 국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첸 부차관보님, 우리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울 뿐입니다. 만약 2015년에 함께 시작했다면 지금쯤 전 세계가 중국 히토류로부터 자유로웠을 겁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동맹이란 함께 준비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간 제가 해온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동맹국들은 우리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동맹들이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이 마지막 문서를 꺼냅니다. 이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만 2030 한호주 핵심 광물 확대 협력 계획, 리튬, 코발트, 니켈까지 협력 확대, 연간 생산 규모 5만 톤으로 증설, 일본, 독일, 프랑스 참여 추진. 저는 마지막 줄을 읽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국 참여 조건부 검토. 조건부라는 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평등한 파트너로서의 참여만 환영합니다. 명령하는 리더로서의 참여는 거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맹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50페이지 분량의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호주 히토류 동맹과 미국의 전략적 실패. 계속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충북 오창에서 본 은백색 가루, 서울에서 확인한 10년 계획, 그리고 3번의 거절. 모든 진실을 담았습니다. 비행기가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에너지부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장관실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2시 제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첸,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톰슨 보좌관이 직접 통화를 원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첸, 자네 휴가 중에 뭘 한 건가? 톰슨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이네. 우리 허락 없이 독자 행동을 할 리 없어. 자네 보고서는 과장됐어.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KSM 메탈스 오창 공장, 연간 15,200톤 생산. 호주 ASM 공동 연구.
2015년부터 3번이나 우리에게 제안했지만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첸, 자네 개인 의견을 공식 보고서에 담지 말게. 한국의 일시적 재고 관리일 뿐이야. 이상.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봄 오후는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독일 지멘스, 한국 KSM 메탈스와 10년 장기 공급 계약.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지멘스 CEO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는 중국 제품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알림이 또 떴습니다. 로이터 속보입니다. 일본 도요타 한국산 히토류 연구자석 전량 구매 합의. 도요타 부사장의 발언입니다. 한우주 협력 모델은 새로운 공급망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이 동맹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알림. 블룸버그입니다. 프랑스 르노에어버스 한우주 핵심 광물 협의체 참여 신청.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아니라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들어섭니다. 첸, TV 켜봤나? 저는 벽에 걸린 TV를 켰습니다. CNBC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습니다. 한우주 지7국가 중 미국 제외한 6개국과 핵심 광물 협의체 구성 발표. 화면에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통상장관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대표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핵심 광물 공급망 동맹을 선언합니다. 한국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이 동맹은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누구로 명령하지 않고 누구도 따르지만 않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호주 통상장관이 말을 잇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평등한 파트너로서 참여를 원하는 국가에게만. 장관이 TV를 끄고 저를 바라봅니다. 자네 보고서 맞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는 동맹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네. 백악관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관이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톰슨은 여전히 일시적 현상이라고 우기고 있어. 국방부는 한국을 압박하면 된다고 하고 상무부는 중국이 곧 굴복할 것이라고 믿어. 아무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장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옳았어. 하지만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전체가 실패작이 돼. 아무도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봄은 가고 미국의 시대도 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BBC 서울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 파이낸셜 타임스 한우주 동맹. 중국 독점 시대의 종말 고하다. 이코노미스트 자원의 시대는 끝났다. 협력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기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입니다. 제목은 미국은 왜 동맹을 잃었는가? 칼럼니스트가 쓴 마지막 문장. 미국은 명령하려 했고 동맹들은 협력을 선택했다. 이것이 미국 패권의 끝이 아니길 바란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70년 동맹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오만함입니다. 호주 퍼스. 저는 생전 처음 남반구 땅을 밟았습니다. 퍼스는 가을이었지만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죠. 백악관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긴급 파견했습니다. 한우주 FTA 공동위원회 미국 대표단 자문위원 자격으로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첸, 자네가 유일하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 조언해주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대표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대한 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왼쪽에, 호주 대표단이 오른쪽에, 그리고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6개국이 중앙에, 미국 대표단은 뒷줄 구석에 자리했습니다. 이런 굴욕은 처음입니다. 정인교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이 나란히 섭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정 본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웁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호주 장관이 말을 잇습니다. 이 동맹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히토류뿐 아니라 리튬, 코발트, 니켈까지, 그리고 재활용 기술, 정제 기술, 환경 보호까지. 저는 미국 대표단 자리에서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휴식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정인교 본부장에게 다가갑니다. 본부장님, 미국도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정 본부장이 차를 마시며 답합니다. 환영합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대표가 당황합니다. 조건이요? 우리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원합니다. 정 본부장이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2015년, 2018년, 2021년 우리는 3번 제안했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면 된다고 하셨죠? 지금 와서 참여하고 싶다니. 대표가 말문이 막힙니다. 바로 그때 호주 통상장관 돈 페럴이 끼어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미국이 원하는 건 협력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미국 대표단을 바라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부장님, 장관님.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 본부장이 저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로버트 첸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핵심 광물 안보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미국의 자원 안보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동맹국들은 우리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제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2025년 4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했을 때 미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호주는 멀쩡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정 본부장을 바라봅니다. 당신들은 10년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거절했을 때도 당신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파트너를 찾았고 평등한 협력을 만들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동맹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무시가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KSM 메탈스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호주 ASM과도 손잡고 싶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배우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인교 본부장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는 저를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첸 부차관보님,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강대국의 관료에게는. 그가 호주 장관을 바라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정 본부장이 다시 저를 봅니다. 미국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도권은 한국과 호주가 가집니다. 미국은 평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기술은 공유하지만 명령은 없습니다. 이익은 나누지만 독점은 없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납니다. 일본 대표도 일어납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대표들도. 그들은 저를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는 시작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 본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첸 부차관보님, 다음 주 한국에서 기술협력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퍼스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아침 햇살이 텍사스 평원을 비춥니다. 저는 건설 현장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한미호주 합작 히토류 재련 공장. 6개월 전 퍼스에서의 그 회의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5월에 기본 합의, 6월에 기술 이전 계약, 7월에 부지 선정, 8월에 설계 완료, 그리고 오늘 기공식입니다. 첸 박사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성래 KSM 메탈스 대표입니다. 그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기공식장으로 걸어갑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한국 대사, 호주 대사, 그리고 GM, 테슬라, 포드의 CEO, 언론사, 카메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조 대표가 제게 작은 유리병을 건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유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은백색 키토류 산화물 가루입니다. 충북 오창에서 가져온 그것입니다. 이 작은 가루가 저는 중얼거립니다. 미국의 오만을 깨뜨렸습니다. 조 대표가 부드럽게 웃습니다. 오만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새로운 동맹을 만든 겁니다. 기공식이 시작됩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먼저 축사를 합니다. 오늘은 텍사스뿐 아니라 미국 전체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를. 한국 대사가 말을 잇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는 이 날을 꿈꿨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함께하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함께 시작합니다. 호주 대사도 단상에 오릅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상징입니다. 명령이 아닌 협력의 시대, 독점이 아닌 공유의 시대, 그리고 제 차례입니다. 저는 단상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제 목소리가 텍사스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로버트 첸입니다. 20년간 미국 에너지부에서 핵심 광물 안보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유리병을 들어 올립니다. 햇빛에 은백색 가루가 반짝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호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동맹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맹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독점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공유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텍사스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주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저는 조 대표와 악수를 나눕니다. 호주 ASM 대표와도 악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삽을 들고 흙을 뜹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이 순간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저는 잠시 혼자 현장을 걸었습니다. 텍사스의 넓은 평원이 펼쳐집니다. 6개월 후면 이곳에 거대한 공장이 들어설 것입니다. 연간 2만 톤의 히토류를 생산할 것입니다. 미국 수요의 30%를 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평등한 협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님,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다가옵니다. 설계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임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한국, 호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3D 설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플라즈마 반응로, 정제 라인, 환경 처리 시설. 모두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호주의 자원관리 노하우와 미국의 생산 효율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는 방사성 물질 처리 구역을 가리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호주 ANSTO의 공동 기술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합니다. 토륨과 우라늄을 999% 분리 회수합니다. 환경 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중국과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생산량만 추구했지만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의 편지입니다. 로버트, 자네의 용기가 미국을 구했네. 백악관이 자네를 에너지부 차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네. 축하하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스턴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별들이 텍사스 하늘에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유리병을 꺼냅니다. 은백색 가루가 별빛에 반짝입니다. 이 작은 가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미래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질서도 바꾸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정인교 본부장에게서 온 메일이 있습니다. 첸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내년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핵심 광물 포럼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씁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이번엔 배우는 학생으로 가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절망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명령하는 리더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독점하는 강자에서 나누는 동반자로 창밖으로 텍사스의 별이 빛납니다. 충북 오창의 별과 같은 별입니다. 호주 퍼스의 별과 같은 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평등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